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은 대표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의 자료,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같은 용어들을 많이 썼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분께는 어려운 일이긴 한데 이게 막 여기저기 막 소위 얘기해서 뭐죠? 이것저것을 다 같은 용어 써놨고 다 분리해놨죠. 굉장히 여러분께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부별로 따로 뽑기 때문에 힘든 일일 수도 있겠지만 뭐 선택을 잘 하셔야겠죠. 그거는 이제 특히 대표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 반도체 제조 기술을 할 거냐, 반도체 연구소를 갈 거냐,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여기 보시면 AVP 쪽으로 갈 거냐, 공정기술 직무가 이렇게 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예. 여기 사이트는 종견입니다. 이거는 주로 석박사가 많이 뽑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 안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삼성 종합기술원이니까 지금 석박사 대상인 거 맞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반도연이라고 이렇게 있죠. 여기가 이제 여기서 공정기술. 그다음에 여기도 설비연구소라고 하는데도 필요한데 왜냐면 설비를 개발하기 위해서 공정 조건을 알아야 되니까 필요한 것이고요. 제조기술이 대표 여기는 우리 메모리, 뭐 파운드리 사업부의 기술팀 엔지니어들이 다 여기 있는 거죠. 제일 많이 뽑는 거죠. TSP나 AVP는 테스트 패키지 쪽에 대해서 기존 패키지 공정, 어드밴스 패키지 공정이 다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요거는 한번 쭉 볼게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제가 여기서 볼 거는 요 공정하고 설비 쪽, 요쪽을 중심 보고 제가 요쪽까지 같이 볼게요. 여기 공정 설계랑 패키지 개발. 여러분 요쪽이 좀 항상 궁금해하고 그다음에 또 뭐 있냐? 여기 인프라 기술 있죠. 인프라 기술. 요것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퍼실리티라고 말씀드렸죠. 그쪽도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요쪽은 여러분께서 한번 쭉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 관심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우리 얘기할 시간이 지금 23분이 남았습니다. 네, 지금 오늘 벌써 하루 그거 다 하고 있어요. 벌써.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회로 설계 엔지니어다.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단순히 회로 설계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가 메모리라고 하는데 뭐 하는 거죠? DRAM, 플래시, 그다음에 여기랑 연결해주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형태의 하드웨어 설계인 것이죠. 근데 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네 대상이 이런 거죠. 이런 거에 대한 거기 하드웨어 설계, 주로 전자과 계통의 분들인 것이고요. 근데 파운드리가 왜 필요하냐? 똑같은 거에 마찬가지예요. 얘가 설계했는데 이 설계한 거 알아먹어야 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파운드리 쪽에 여기 얘네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설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합니다. 이것도 그리고 예, 설계의 이 회로 설계랑 시스템 설계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분야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실험 시스템 설계는 회로 설계는 칩 내부라고 본다면 실험 시스템은 칩 간이겠죠. 칩하고 칩 사이 이런 것들이고 말씀드릴게요. 그 정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같이 연결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뭐 소프트웨어 쪽 관심 있어가지고 어떤 분께서 자격났는데 뭐 공정기술 직무하는데 그런 게 자격증 있으면 좋나요? 이랬을 때 뭐 특히 뭐냐 저기 뭐 파이썬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파이썬은 내부적으로 알아서 써요. 근데 그거는 뭐냐 뭐 대단한 플러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데이터를 돌릴 때 자기 PC에서 써봐요. 이렇게 데이터 너무 뭐가 좋아지나? 라고 하는 형태의 하나 발굴 정도의 활용도를 내부적으로 그냥 쓴대 자기가 그냥 알아서. 네, 그래서 그건 많이들 가끔씩 써요. 근데 그게 뭐 플러스 될지 마이너스 될지는 특별히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이제 좀 보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가 이제 여기 써 있죠. 제품 엔지니어 중에 반도체 공정 설계 말씀드린 게 뭐라 했죠? 얘가 40개의 레이어 담당자입니다. 그렇죠? 레이어 담당자. 말씀드린 대로 TD, PA, Y 되어 있는 형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런 주로 되는 것이고 D1B에서 D1C로 바뀔 때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형태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 반도체 연구소에도 있고요. 메모리도 있고 시스템 S하프도 있고 파운드들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도 잠깐 보여드리면 TDPAY 봤을 때 TD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연구소에 소속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PA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메모리 사업부나 시스템 LS 사업부나 파운더리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Y라고 하는 애는 어디 소속돼 있냐? 제조 기술 담당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보시면 얘네가 그때 역할에 따라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워킹 가이를 만들어낸다.
개발이 끝났다. 그러면 얘네가 제품화 시켜야겠죠? 그걸 통해서 메모리, 메모리에 게 되면 D램 개발실 속에 설계팀 있고요. PA팀 있고요. PE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여기에 솔루션 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에 HBM 같은 거 있죠? 그 솔루션 이런 것들 이렇게 팀들이 있습니다. D램 개발실 내부에. 여기 애들이 PA 애들이죠. 네, 이렇게. 그래서 프로세스 아키텍처라고 해서 이런 쪽이 나오고, 이제 양산 안정화 됐어요? 그럼 양산 수율을 올려야겠죠. 그건 이제 YE 팀이라고 얘기하는 수율 팀들이 있죠. 여기서는 제조 기술 담당의 수율 팀이 있어서 여기서는 여기에 생산성을 수율을 올려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운드리 똑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제품이 왔다. 뭐 삼성의 엑시노스다. 그게 시스템에서에 의해서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칩을 만든다. 칩 만들 때 삼성 엑시노스용 레시피가 쭉 있겠죠. 그 레이어 있겠죠. 그 레이어 담당자 되는 게 바로 얘네들입니다. 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 설계는 결국에 말씀드렸다시피 써있죠. 공정 프로세스 설계한다. 설계한다. 이 PA 짓는 거죠. 레이어 개발한다. 왜죠? 이게 레이어 담당자다.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시고 다 똑같아요. 다 비슷한 내용.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여기 써 있죠. 차세대 소자 연구를 진행한다. 그래서 여러분 트랜지스터나 캐패시턴스 뭐 이런 소자 연구라고 하는 게 여러분 미래 소자라고 하는 게 뭐가 많이 들어봤었어요? D램 있고 낸드 있으면 뭐 들어봤죠? 얘네의 속도가 애매하게 좋은 거 뭐였죠? 여러분 이런 거 있었죠? 저기 리램 뭐 혹은 뭐 PE램 이런 거 있어요. 예, 이게 페이지 이넨스니까 그러니까 상변화 램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M램 같은 것도 있어요. 이거 들어보셨을 텐데 다 이런 게 뭐냐면요. 거기에 있는 소자만 달라진 거예요. 소자 왜 달라져야 되냐? 계속적으로 미세화 얻으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거기 있는 게이트 트랜지스터의 모양만 달리 해가지고 성능을 좋게 해주려고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네, 그런 거가 이제 차세대 소자라고 불리는 거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똑같죠. 나머지 것들도 대조기술 한다. 네. 여기 뭡니까? 얘도 공정 프로세스 설계하는 거 있죠. 근데 여기 뭐예요? 여기는 최적의 소재 레이아웃 개발하는데 여기는 수율 완성돼 수율 완성. 이게 Y인 거죠. 이런 차이들이 그때마다의 단계별 차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어쨌든 간에 프로세스 설계, 레이아웃 설계 이두 가지가 있다. 네, 제품 이제 패키지 개발 쪽 요소에 정도 패키지 개발은 뭐다? 패키지 개발은 결국에 똑같은데 진행할 때 패키지용에 대한 거죠. 패키지 관련되어진 그죠? 공정 개발 최적화하고 그다음에 이런 뭐 회로 설계, 제품 고조 시뮬레이션 이런 거 진행하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패키지 개발 팀이라고 하는 거의 공정 설계 엔지니어들 중에서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열 전달 이런 거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말씀드린 발열이 쉽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뭐 배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전자과 설계하는 사람도 꽤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물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얘네가 새로운 소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다 평가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보시면 패키지 개발 쪽 엔지니어들은 전공이 제법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까 봤던 채용 사이트 보셔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직무나 전공자들을 봐보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뭐 헷갈릴 테니까 여러분 요새 패키지 쪽에 관심이 많죠? 네, 새로 공유해서 사이트를 한번 보죠.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 나가서 패키지 개발 정보가 있죠. 개발 정보가 있다. TSP 총괄 같다. 봤더니 뭐래요? 패키지 디자인도 있어요. 근데 뭐 있어요? 여기가 지금 프로세스 인테그레이션이 원래 하는 일이죠. 네, 공정 설계 직무자의 패키지 개발이 뭐예요? 레시피 쭉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근데 또 소재 개발이 있죠. 왜냐면 이제 얘네들은 8대 공주는 아주 나눠져 있지가 잘 않아요. 패키지는. 왜냐면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제품 단위로 공정이 묶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전공 전체는 기술팀에만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소재나 공정의 개발들이 약간 좀 뭐 분화돼 있다게 단점일 수도 있고 분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같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 개발하는 사람들이 소재 평가도 같이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죠. 공정 기술 개발도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근데 아래 열어볼게요. 그럼 뭐가 있냐? 이런 형태의 그래서
예, 생각보다는 되게 종류가 많죠. 전공자들이. 예. 특히 딴 거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뭐가 있냐 보시면 기계과가 있다는 게 특이하죠. 네. 왜 그냥 얘네가 이 칩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시스템인 거예요.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역학이나 열역학, 왜냐하면 발열이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들이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패키지 개발 쪽으로 많이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공정기술 쪽 직무 나왔으니까 나머지 것들이 있으면 말씀 주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기술 직무를 보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있죠. 공정기술 직무다. 정의가 뭐냐? 차세대죠. 차세대는 뭐냐면 어쨌든 얘가 D 플러스 1세대라고 돼 있죠. 항상 그게 예, 항상 하나만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정 소재 마스크 연구에서 첨단 공정에 최적화를 한다. 그러니까 첨단을 빼면 다 똑같은 거죠. 공정 최적화다. 이런 거죠. 네, 설비 기술 연구소는 예의 레시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공정을 아는 거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여기는 주의 뭐예요? 바로 생산성 향상이죠. 나머지 다 똑같은데 목적이보다 수요를 높여주는 게 이쪽이라는 거죠. 네, TSP, ABP 다 똑같죠? 네, 근데 여기는 AVP 뭐다? 얘는 종류가 많은 거죠. 많다고 할 수도 있고 뭐 덜 복잡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복합화돼 있으니까 RDL이라고 하거나 뭐 실리콘 인터포저 관련되어진 조립 공정일 수도 있고요. 테스트까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공정의 업무들을 연관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그러면 통상적으로 일과 업무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려볼게요. 이건 연결돼서 그렇습니다. 연구소다. 연구소 뭐 하냐면요. 첫 번째 여기 나온 대로 차세대 개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D1C 개발 중이에요. 그러면 얘가 D1C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제품 개발에 참여해요. 레시피 하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겠죠. 말씀드린 대로 얘가 EIN에서 ECN 조건으로 바꿔주는 걸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냐? 얘는 D0 아니 죄송 D1D겠죠. 가장 조그만 거. 예, C 다음에 그 다음 조건에 대해서 선행 개발을 하고 있어요. 요거 가장 초기에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래 뭐 하냐? 내가 단위 공정에 만약 CVD였어. CVD에 대한 단위 공정 개발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뭐 논문 보고서, 이슈, 뭐 수명 업무 이런 걸 하는 겁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 업무를 항상 해야 돼요. 네, 그럼 이게 제조 엔지니어, 제조 기술이다. 그거 딱 정확히 한 단계 낮은 거죠. 낮기보다 한 단계 쪽에 더 앞서 그 현실감이 있는 거죠. 보시면 뭐겠어요? D1B에 대해서 제품 개발 혹은 뭐겠어요? 수요량 형성하겠죠. 맞죠? 그다음에 뭐겠습니까? 지금 이게 올 거죠. D1C에 대해서 선행으로 봐가지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가 이쪽에서 받는 거니까. 그다음에 당연히 여기도 CVD에 단위 공정 계산하고 있습니다. 공정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공정계산의 의미가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얘가 뭐 개선의 의미가 다양하죠. 대표적으로 모든 업무의 공정 개선의 업무는요. 이게 됩니다. 코스트, 딜리버리, 그다음에 퀄리티. 예전보다 같은 공정인데 싸게 할 수 있어요. 생산성 증가되게 빨리 만들 수 있어요. 딜리버리 타임. 그다음에가 질이 좋아집니다. 라고 하는 걸 대표적으로 QCD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의 바탕으로 하는 모든 업무가 다 개선 업무예요. 네, 여러분들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회사 생활했기 때문에 머리 박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했던 일 중에서 시간을 줄이거나, 그죠? 비용을 적어, 아이고, 아니, 뭐야, 퀄리티를 높이거나, 네, 이런 것들로 내가 정확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들로 본인들의 이야기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까? 고장, 나는 보고서 이런 것들 쓰는 거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적어도 4개 이상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게 항상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회사 생활
이런 거 단열릴 때 동시에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뭐 학교 생활, 뭐 인턴 생활 하든 혹은 뭐 학교 생활 하든 간에 동시에 여러 일을 같이 해본 거 이런 것도 있죠. 네, 네, 그런 것들도 사례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마찬가지 설비 기술 다 똑같아요. 진행되는 사람들 다 항상 새롭게 들어올 거, 지금 하는 거, 내가 원래 계속 잘해야 될 거. 내가 잘해야 되는 게 무슨 얘기죠? 내가 이 업계의 엔지니어였어야 될 거. 이게 여러분이 개선 아이템이죠. 그죠? 요거는 내가 해야 될 거고, 이건 다시 나중에 할 것들. 이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 똑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 엔지니어가 반도체 공정 기술 전공으로 이렇게 되었다 말씀드렸고, 네, 설비 기술 엔지니어 돼 있죠. 똑같죠. 다 뭐 첨단 설비 유지 보수하고 유지 보수와 생산성 최적화 써 있죠. 마찬가지로 생산성 수율 향상. 그리고 유지 보수라고 하는 게 크게 보자면 이것도 들어가죠. 개조개선 이게 CM이잖아요. CM. 네, 크로테브먼트 쓰죠. 그렇죠? 여기는 똑같이 생산도 이제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동화가 있죠. 왜냐면 여기는 아직 자동화가 좀 덜 돼 있으니까. 네, 여기는 지금 물류 자동화 다 대부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마찬가지고 여기도 자동화 미래 환경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형태의 일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보시고 제가 엑셀 파일 드린 거는 정리된 건데 하여튼 그거 보시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 보시고 이런 것들을 직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설명 안 했던 거 이거는 이제 설비기술연구소에서 얘기하는 기계과 분들이나 전작가 분들 했었을 때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설비를 실제 하드웨어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 하드웨어 설계는 주로 기계과 분들이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런 역학 설계들이 다 있죠. 여기 보시면 혁신센터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 소프트웨어 센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혁신센터는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해서 이 제품의 소프트웨어나 그 저기 뭐 제품 소프트웨어도 있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가 생산 기술용 소프트웨어. 사실은 물류가 자동화된다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컨트롤 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써 있죠. 설비, 인프라, 물류 시스템 모니터링 제어. 네, 아까 얘기했던 OHT 같은 거, 이거가 빨리 가냐 안 가냐, 파트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 자동화 로봇 같은 이런 거에 대한 웹 인프라 같은 거를 만드는데도 설비 엔지니어들이 활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프라에 써 있죠. 이것들 여러분께서 참고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물질 GCS가 있더라. 여기 배관이 있더라. 이게 퍼실리티. 네, 여기 VM 단 있었고 1차 배관, 2차 배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분개돼 가지고 갔던 게 이게 장비다. 이게 웹 장비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 단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인프라라고 한다. 그랬죠. 네, 인프라 그래서 건설 이거 뭐예요? 팹을 짓는 거. 네, 자기가 직접 짓지는 않습니다. 주로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 건설이랑 연결해 가지고 건설 책임지고 이건 주로 이제 건축가 분들이 좀 많이 있죠. 네, 그다음에 퍼실리티, 그다음에 전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퍼실리티 말씀드린 여기 배관에 담당하는 쪽이 퍼실리티. 네, 그다음에가 전기 쪽, 뭐 전기 여기 전기 배선 있죠. 이런 거 담당하는 거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일들을 주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격증 얘기하셨는데 굳이 내가 자격증이 있다. 예를 들면 전기 기사가 있다. 건축 기사가 있다. 얘네가 왜 필요하냐면요. 얘네가 약간의 소위 얘기해서 감리 같은 거 써 있죠. 감리와 시공 담당자가 됩니다. 그 자격증이 있으면 필요해요. 근데 여기가 그러면 조금 필요는 해요. 근데 그 자격증은 반도체 직접 개발 쪽에서 자격증은 거의 없어요. 네, 그걸 좀 말씀드렸고요. 그린 촉에서 가스 케미컬 이쪽에 있죠? 이쪽에 대해서 여기 관련되어진 가스 케미컬 슬러리 쪽에 관련되어진 화학 물질의 운반 이쪽에 대한 어떤 뭐 장비의 설계, 인프라기술 설계 쪽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경안전 쪽에 뭐 관심 있으면 여기도 주로 뭐였다? 이게 뭐 산업안전 기사 이런 게 있게 되면 다보다 관리 감독, 법규 해석 이런 쪽 관련된 일이에요. 써 있죠. 법규 준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환경 직무, 안전보건 직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분이죠. 평분, 평가의 분석이 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가 품질 엔지니어, 테스트 엔지니어로 많이 불러요. 네, 직무정의 써있죠 보시면 메모리는 평가의 분석을 통해 품질을 높이고 말씀드린 품질을 높인다. 그게 개발 QA, 양산 QA. 그다음 하나 더 뭐 있냐?
CS가 있어요. 여기 CS는 뭐냐면 여기에 메모리 제품의 고객이 누구죠? 빅테크 회사죠. 빅테크. 네, 그래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SSD 만들었는데요. SSD 품질 어떻습니까? 문제 되시는 거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CS. 근데 걔는 뭐죠? 직접 개발하지 않는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관리하는 절차를 만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거 여기서는 여기도 써 있죠. 품질 보증한다. 네, 그다음에 A의 고객 지원이 A의 고객 지원이 뭐겠습니까? 회로 설계 고객 지원은 맞아요. 저기 삼성 핸드폰이 될 수도 있죠. AP를 만들기. 저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쪽에 연관되는 일도 하는 것이고. 얘는 누구가 고객일까요? 얘가 고객이거나 딴 사람이 고객이죠. 그쪽에 관련돼서 품질 보증 고객 지원하는 것은 그쪽이죠. 소위 얘기해서 팹리스 회사에 대한 고객 지원인 거죠. 근데 거기에 내부 품질, 내부 오디트, 내부 담당이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걸 내부 오디시라고 얘기해요. 절차를 담당하는 것이죠. 네, 여기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좀 긴 거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얘가 써 있죠. 생산 공정 설비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 얘네는 반도체라고 하는 거의 품질을 단위, 뭐 개발 단위, 공정 단위, 설비 단위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다 가지고 데이터 다 보는 거죠. 예, 근데 큰 게 보자면은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예, 뭐 이런 형태를 하는 일이 있는 거죠. 친환경 사업장을 만들고 싶다 그러려고 치면 어떤 품질을 바꿔야 되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고 있고 TSP는 얘랑 다 비슷하죠? 그때 얘네 품질은 누구한테 가 있냐? AVP 누구한테 누가 보고 있냐? 고객을 만들고 내부 품질을 담당한다. 이게 품질은 자기가 개발하는 건 아니고 데이터 기반으로 전체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을 가져가는 게 품질업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사이트 데이터 정기 오디트 대행한다는 돼 있죠. 이게 정기 오디트 고객이 봐서 점검한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내부 오디트 진행한다. 이런 거 절차를 담당하는 게 이 평가 및 분석 책임자들입니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대수성 관리는 주로 이제 생산 쪽에 담당자들이 그러니까 주로 IT로 시스템 관리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요 업무 흐름이라고 얘기하시는 게 제품 엔지니어, 공정 엔지니어, 설비 엔지니어 대표적인 직접 개발 쪽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히 사례 들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D1B에서 D1C로 D램 개발한다. 230단에 3D 개발한다. 뭐 어떤 A사의 AP 개발한다라고 하는 게 제품 엔지니어 하는 일이라는 말씀드렸죠. 모듈별의 레이어 담당자. 네, 공정 설계하는 직무인 것이고 여기 뭐다 기존 공정 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설비 개발 진행하고 뭐 시중 공급 운영 개발해서 이쪽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레시피를 만드는 사람들 공정 개발되면 양산화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실제 설비 쪽 관련 설비들은 설비 설치하고 설비 부품 내조 개선해서 PM, BM, CM 해서 네, 그래 가지고 수요를 올려주는 활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테스트로 흘러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요거는 제가 내일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쭉 몇 개 장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내일 좀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배웠던 거 키워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배우셨던 내용들 어떤 거가 있을까요? 뒤에 보시면 기억날 키워드 있습니까? 뭐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뭘 배웠습니까? 네. 일본대로 대답을 안 해주시면 끝나지 않습니다. 뭔 소리죠? 네, 8대 공정, 그쵸? 8대 공정, D1A, D1B. 8대 공정 흐름 배우셨고, 8대 공정, 런 트레이스, 굉장히 이상적인 남자, 런 트레이스. 네, 그쵸. 네, 이하의 이시인이라는 특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미세화, 3D 투자면,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쵸. 예, 얘기했었던 거고, 제품 개발의 큰 틀, 그다음에 우리가 좀 말씀드렸지만, 미세화도 있는데, 미세화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세화하려면 해상도 좋아야 되고, 좋아지려면 고종행비, 그다음에 스택 커버리지 말씀드리고, PMBM, CM도 있었죠. 이런 것들. 뭐 TDPAY, 똑똑하십니다. 다양한 제품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8시간이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다 잡히고서 스택 커버리지 그렇습니다. CS, 일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단어들을 기억하시고 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도움되는 사례들 보는 거 발굴해 보시고 문의할 사항 있으면 궁금한 사항 있으면은 이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적으로 대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첫날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집에 들어 잘 쉬시고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 뭐 제가 몇 번 계속 얘기하겠지만은 결국 이 취업 시장에서는 본인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나의 장점을 정확히 알고 명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들을 제가 최대한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현장감 있게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